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 같은 시점에, 요즘이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지속됐고 많은 종목들이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차트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이렇게 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을 거치면서 조정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바닥까지 주가가 내려온 이런 상황, 이런 주식들을 좀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매매 경험 있거나 투자해본 분들은 약간은 어떤 면에서는 가슴이 설레는 그런 느낌도 받을 거예요. 와, 이 주식 많이 빠졌다, 나 예전에 이거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봐라, 한 10,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지지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쌍바닥, 삼바닥 뭐 이런 식의 느낌도 들고, 느낌 좋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이제 들기 때문에, 야,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좀 돈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를 해볼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만 딱 그렇게 눈에 띄면 좋은데, 비슷비슷한 종목들도 많고, 뭐 차트적으로 모양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는, 아,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저걸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요. 또 그 말인즉 다시 말하면 약간 좀 모양적으로 어떤 게 최선일까, 그거를 이제 재고 따지다가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니스트님, 저 이 종목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간을 보듯이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께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예제로 나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이미 아래로 반토막 이상 많이 빠졌네, 50% 이상 더 빠졌네, 그러면서 이거를 저평가됐네 라고도 생각을 하곤 하죠. 뭐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빠졌으니까 해볼만 하다를 고민을 하고, 해볼만 하다라고 보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 최근에 저희 영상에서도 말했었던 그런 류의 차트 파동 모습이죠. 쌍바닥이야? 삼바닥이야? 저점 전환이야? 등등을 고려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여기서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죠. 첫 번째, 이런 케이스. 이거를 주식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뭔가 되게 많이 비었죠. 그래도 여기서 진화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한다기보다도 이 매매 안에서 이 박스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자신만의 매매 기준도 있어요. 매매 기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나는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스타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1번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할지까지 있기 때문에 2번이 좀 더 진화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클럽에서도 처음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저는 이거 많이 빠져서 저평가를 받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10,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생각해서 저점 지지로 보고 있고, 뭐 많이 보는 거 아닙니다. 한 15,000원? 그리고 상황 봐서 17,500원 정도까지만을 목표로 노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단 박스 12,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선에서 여기를 좀 받아가면서 매매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의 가이드 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자신만의 매매 어떤 기준점은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분들은, 이 1번 분들은 어떻게 매매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와, 잘한다, 저 정도면은 매매 잘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현혹되거나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잘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딱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나는 여기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지금 사가지고 다시 전고점 가는 거 한 2배, 3배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물론 더 목표는 크지만 본인도 알거든요. 그냥 기준이 되게 없고 약간 욕심이 크다는 걸 스스로도 알거든요. 근데 야, 요 정도 가격 기준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박스에서 뭐 매집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네 하면서 이제 좀 놀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쵸. 1번보다는 2번의 사람들이 뭔가 매매에 있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뭔가 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2번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차트 상에서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 많이 빠져서 저평가됐다, 아니면은 하락 많았으니까 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정도,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었던,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 박스에서 쌍바닥을 이용해서 그 다음 박스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이것도 좋아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1번, 2번. 근데 이 2번에서 이 매매를 적용하는 영역에서 저는 이 적용을 할 때 매매 목적이나 매매의 방향이나 아니면 이 종목의 지금 현재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매매 목적 아니면 방향, 뭐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될 수 있는데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번의 사람들은 기술만 있고 기본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분석적으로. 여기서 기본이라는 거는 뭐 투자자의 기본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이슈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차트 모양만 가지고는 그거를 알 수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파동이 왜 나왔는데로 한번 들어가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으니까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 반도체 세제 혜택이라는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현재 정권에서 반도체에다가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줬다고 했어요. 이 이슈로 인해서 산업 섹터 전체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보세요. 이 차트 모양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보세요. 이 차트 모양 봐주시고요. 보시면은 대표적인 지금 더 큰 대형주 모습이나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보게 되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삼성전자나 어때요? 큰 틀에서는 미세한 파동이 다를 뿐 큰 틀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개별적인 종목적인 특징으로 이 파동이 만들어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못하다. 그냥 섹터, 산업 전반적인 상승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같이 딸려간 거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였다가 기술적인 매매를 들이밀게 되면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이 기술이 들어가려면은 내 매매의 목적이나 방향이 아까 말했었던 쌍바닥을 통해서 박스 매매를 하고, 그러면서 15,000원, 17,000원을 노려보겠다, 확실하게 노려보면서 이러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이 종목하고는 매칭이 글쎄요라는 거죠. 이런 기술을 사용할 것 같으면 차라리 수급과 파동이 좀 더 개별적으로 도드라지는 그런 종목에다가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와 분석과 그리고 실제로 이행하는, 매매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게 혼합되어 있는 거죠. 아는 거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 적용함에 있어서 막 혼합되고 섞이고 뭘 어디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정확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아무 데서나 쓰여지게 되는, 아니면 잘못된 곳에 쓰여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면서 원했던 결과랑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수익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쉬운 결과를 자연스럽게 맞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인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으로 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물어보면,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짤 때,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바닥에서 박스에서 매집을 해서 그 위에 이제 상승 파동을 먹겠다. 이것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치면 네. 이 종목은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로 들렸는데, 그럼 뭐가 부족했던 거며 안 부족한 종목들은 어떤 게 다른지 뭐 좀 추가 설명을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질문에 답변을 조금 틀어서 갈게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케이스의 사람, 두 번째 케이스의 사람 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안 부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면은 어니스트라면 어떻게 할 건데를 얘기하게 되면은 대리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매를 첫 번째 위에서 많이 빠졌다, 반토막 났다, 그래서 저평가됐다, 매매를 해볼 수 있을까 고려하는 거, 이거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를 봤다, 그렇게 해서 이거 기술이죠. 그래서 매매 해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오케이인데, 근데 사실은 오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세모,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다로 가는 게 맞아요.
사실상 이거는 매매 시장 요소가 될 수는 없다인 거예요. 근데 이 박스를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용해야지로 뒤로 밀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세 번째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술적인 부분이 이런 게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파동 자체는 섹터 이슈로 나온 거잖아요. 어찌됐든 많이 빠졌고 섹터적으로 중장기적인 호재 요소, 세제 혜택이라는 호재 요소가 있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기본적으로 흐름이 더딜 수는 있지만 좀 시간이 가면서 중장기적인 대세 상승 여지를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시작할 때는 기본적인 굳이 비교하게 되면 가치 투자, 중장기 투자 등등 조금 미리 준비해서 매집하는 형태의 투자로 그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매매 방법, 하우를 정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초 물량을 매집을 잘 해놓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서 그 다음에 수급가 파동이 보이고 나면은 그때 거기에 맞는 기술이 입혀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물량 위에다가. 그러면은 그때 기술은 지금 쌍바닥 박스 이거랑은 다르겠죠. 왜냐? 시간이 흐르고 종목의 흐름은 분명히 바뀌어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기술적인 분석을 다시 해야지 지금 하는 거 의미 없다. 이런 얘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놓고 보면은 특별한 수급의 유입이라던가 뭐 파동적으로 종목의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파동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게 물론 이제 뭔가 특별하게 막 쌍바닥이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섹터 산업군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거 자체로도 특별한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보여진 게 없는 상태다.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좀 뉴스도 있고 이슈도 있네 라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웃기는 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이거 중장기적으로 뭔가 좋은 이슈 있어? 아 모르겠어 나는 그 기술적 분석 모르겠고 여기다가 이제 일단 장기적으로 다 때려 넣어야지.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흘러가는데 자 모르겠다 나 그냥 기본적 분석이 좋아 보였다 라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향후 흘러가는 흐름을 잡아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된다. 그게 조금 더 진보된 형태고 그게 더 여러분들의 그 승률을 높이고 효율이 높은 주식 투자 방법이다 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실전에서 클럽을 포함해서 다른 곳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 아니면 저한테 아직은 매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하지만 스스로 어느 정도 매매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콜라보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도 저 뉴스는 봤는데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이 뉴스 보고 저 그 소식 알아요. 그거 알고서 선택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뉴스를 통해서 매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기술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혼합이라는 거예요. 애매한 혼합, 어설픈 혼합, 맞지 않는 혼합. 어떤 뉴스는 바로 기술적으로 단기 단타나 아니면 조금 빠른 매매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기술적인 매매로 연결될 만한 뉴스는 아니에요. 세제 혜택 실질적으로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거 법인 기업이 세금 언제 내나요? 부가세 뭐 이런 거 다 빼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에요. 지금 정책 이슈가 발표됐으면은 1년 뒤에나 첫 번째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대감은 있겠지만 뭐 당장에 변화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적용되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단타로 접근하려는 그 시간과 실제 세제 혜택에 적용되는 시간은 많이 다르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말씀하신 것도 뭔가 좀 설명이 되지만 제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을 봐오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은근히 이제 뭐 뉴스가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 이런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는 뭔가 다른 뭐 차트 자리라던가 뭐 구성 수급과 파동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별로 고려 안 해도 좋겠거니 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불안한 거죠. 혹은 들어가고 났더니 생각만큼 안 올라가고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 기술을 막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아 이거라도 있어야지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막 쌍바닥이네. 아 그래 괜찮았어. 그러면서 막 온갖 것 생각하다 보면은 끼워 맞추기가 되면서 또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또 기술적으로 다 한없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부여가 되면서
좋게 생각을 하고, 근데 여전히 좀 불안한 분들은 그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 이거 이렇게 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조심스럽게 막 물어보는데, 알고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의사결정이 돼버린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것도 이제 다 들어보면은 주식할지 모릅니다의 다른 버전이잖아요. 이것도 뭐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만, 그쵸. 결국에는 저 여기저기서 좀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 좀 많습니다. 아는 거 많으니까 저는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근데 아는 거 많다고 주식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정도 하려면 그래도 경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한 해 두 해에서는 이런저런 끼워 맞추기도 잘 안 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끼워 맞추기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건데, 그 경험을 쌓는 동안에 그게 본인의 실력으로 이제 승화가 돼서 주식을 제대로 할 줄 알게 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끼워 맞추기 실력만 늘어난 그런 경우, 이것도 되게 많아요. 네. 이제 제 이야기를 직접 한번 해볼게요. 저라면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앞에서 말한 것들은 다 동의하는데, 여기서 매매를 한다라고 제가 스스로 가정을 해보게 되면 저는 여기서 쌍바닥 그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한 매매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시작한다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만약에 그나마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채널에서 말하는 빌드업 정도 고려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하냐? 할 거면은 이거 산업 섹터 호재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아니라 그 섹터에 더 나은 대장주들 아니면 더 괜찮은 종목들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반도체 대장주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 종목들이 더 낫다는 거죠. 기본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저는 애매한데 애매한 거를 투자해? 전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생각의 프로세스거든요. 그리고 또 뭐 쌍바닥을 놓고 간다라고 하면은 또 이거보다 또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는 기술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 또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고. 그쵸. 정확하게 그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매매가 뭔데, 목적이 뭔데, 그 목적을 먼저 알고 순서적으로 거기에 맞는 종목을 매칭시키는 게 중요하지, 이 아무 종목이나 띄워놓고서 이거 할 수 있어 없어로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매수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진짜 할 것인가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실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라. 내가 이 종목 지금 뉴스 보고 내가 오늘 뉴스 봐서 괜찮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을 내가 발견했네? 게다가 이거 재무도 좋네? 이거 증권사에서 신용도 주는 종목이네? 그렇게 선택해서 주식이 잘 되기에는 주식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많은 주제가 담겨 있어요. 지금 마지막 얘기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종목 선정에 대한 노하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선정할 때 예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최근에 올렸던 매매 시나리오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시나리오를 세울 것이냐, 뭐 기본적 분석을 염두에 둘 것이냐, 뭐 그런 요소에 따라서 어떤 매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맞는 종목 선정은 무엇인지, 뭐 이 얘기고,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수없이 얘기했었던 뭐 비중관리, 평단관리 하는 그런 것들, 드립을 하는 것들, 그 부분들은 종목을 선정한 이후에 매매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인 거고, 다 이렇게 엮여 들어가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하게 된다는 것들은 그 모든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다 아울러서 실력이 키워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고, 그 부분 채우려면은 여러분들 되는 방향으로 매매 많이 해봐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이렇게 지금 뭐 시나리오만 세우고 그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지식만 채워가지고는 지금처럼 짬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결로 매매를 끝까지 마무리해보고 또 한 결로 매매를 마무리해보고 이런 데이터를 계속 쌓아서 본인만의 경험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클럽을 하고 있으니까는 어니스트님이라는 안전밥 꼭 붙잡고 어니스트님 하는 매매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우는 그런 곳이거든요. 오셔서 함께하면 그것도 도움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요즘 세상이 과거랑 많이 달라진 것은 정보가 정말로 많아요. 이것저것 지식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많은 것들이 계속 채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투자해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금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등등 이거를 구별하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해진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몰라서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는 정말로 쓸데없이 아는 게 많고 그거를 적용을 잘 못해서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 자신이 습득한 정보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어려운 장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클럽 주식 뭐 이제 시작하신 분, 한 3년 전에 시작하신 분, 5년 된 분, 10년 된 분,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이미 많이 와서 함께 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입을 모아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군요 라는 그런 감탄을 해주십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그렇고요. 뭐 도움 많이 되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말씀 더 드린 거니까는 관심 가져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